그런 호화 같은 호화로운 건물들은 전라남도에 들어서고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박정희 정도까지 그분들에 대한 동상이 왜 없는지 생각 하나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실정을 볼 때 좀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서울정부의 소위 대북정책 전략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터넷 뉴스에 올라와 있는 기사이긴 하지만은 봉 기자가 짧은 소견, 견해 등으로 분석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난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자, 조건 없이 만나자, 도와주겠다. 그래서 강온 전략, 냉탕 온탕을 왕래하면서 북한을 꼬드겼습니다.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시간 천안함 사태, 해안포가 터지는 이런 시각에 우리는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대북 정책을 정비하여 정리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남북 정상회담의 패러다임을 구상하라, 재편하라. 대북 정책, 지금까지 대북 정책 틀렸다. 다시 한번 짜라 판을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어제 그저께 찾아왔던 서울 미국 지역의 학자들은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퍼준다, 도와준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북한 그 체제, 일반 고아원도 아닌 그 북한 체제 사회에, 국가에 우리가 쌀 비료를 갖다 준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북 정책을 재편하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마 원칙 있는 주고받는 기브 앤드 테이크, 북한이 하나 주면 하나를 받아오는, 그렇다면 북한은 줄 것이 없다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다만 북한도 우리에게 줄 것이 많습니다. 체코에 배상을 했던가요? 그와 같이 인삼도 보내고 해산물도 보내고 그 중에 가장 값이 나가는 물건 하나 있죠. 국군포로 민간인 피랍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왜 북한은 대남 포용 정책을 펴지 않는가? 그 점을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기자는 우리 대북 팀들 이제 새로운 판을 짜고 북한과 다시 한번 원칙 있는 엄격한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거래하자, 그런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그것이 오늘 본 기자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고가품도 받아내는 그런 대북 관계 협상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네. 공공의 적 1호다. 어제 이게 LA 한국일보에서 보도가 됐죠. 공공의 적 1호는 노스코리아다. 노스코리아다. 1848년도에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한 이후에 1917년에는 소련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죠. 그 다음부터 막스 레닌주의가 등장했고 그 이후 1945년 6년부터서는 또 노스코리아 북한에도 막스 레닌주의 대토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들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다. 자유민주 통일이 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발생된 그 북한 공산권들, 이제 오늘 우리는 공공의 적 1호가 북한이긴 하지만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김정일의 그 건강 상태가 우리 서울 국가정보원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김정일이가 건망증, 기억 상실증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정보를 내놓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이를 만난다면은 그 기회는 앞으로 1년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 3, 4개월 앞두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을 쓰러지지 않고 기억력이 완전 상실되기 전에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앞으로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게 초조하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북한 노동당이나 서울 참모들, 청와대 참모들 북한을 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우회로가 아닙니다. 역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직항로를 통해 들어가서 다이렉트로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간에 열어서 6.15 공동선언 14선은 그런 내용이 아닌 실용적인 소위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에서 주고받는 그런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달려가서 노크를 해도 그들이 보유한 혁명 공산 정신 그 헌법들이 소위 노동당의 그 규약이나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들이 개정될 본질적인 내용들이 개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 기자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소한에 가까운 쉬운 실령부터 처리하자 그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어제 그저께 우리 단독 서울 육해공군 해병대가 단독으로 서해 지역에서 훈련했죠. 네, 5일간 끝났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북한은 남한 군대가 군사훈련을 할 경우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 기자가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약 70%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 인터넷 기사를 올렸던 결과 역시 그들은 전면적인 타격 공격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최소한 60% 정도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쇼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그들은 결코 전면전이나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고 북한 역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계속 한반도로 발진하고 있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훈련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간헐적으로. 그런 점을 볼 때 노동당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며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가 진정으로 비핵화 길도 좀 험악합니다마는 그러한 성과가 있는 남북관계가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강제 합병 100주년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했고 우리 한반도는 아직 해안포 소리가 폭격 소리가 들리는 이 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컬 우리 LA 지역 뉴스를 좀 정리하고 서울 뉴스를 한번 종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LA 지역에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 중에 검사들이 약 70명 정도 있다 그러죠. 더 넓게 잡으면 약 100명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검찰 우리 한국인들이 한데 뭉쳐서 우리 한인들 근익을 좀 돌봐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27날 총영사 관제에서 창립 발기 대회를 갔습니까? 네, 축하드리고 특히 LA 지역 테러 위험이 있다고 말들이 많았는데 연방정부에서 5,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외부 테러를